읽어주는 동화책 여우와 나그네. 나그네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집 한 채 없는 벌판에서 그만 해가 저물고 말았어요. 길은 갈수록 험해져서 가시덤불과 풀뿐이었죠. 나그네는 수심에 쌓인 채 어둠 속을 헤매다가 멀리 산기슭에서 깜빡이는 등불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 저기 사람 사는 집이 있구나. 나그네는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죠. 이윽고 나그네는 산기슭에 다다랐어요. 불빛은 외딴 초가집에서 새어나오는 호롱불 빛이었죠. 나그네는 문간으로 다가가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어요. 여보시오, 길 가던 나그네인데 하룻밤 쉬어가게 해주시오. 그러자 안에서 예쁘게 생긴 여자가 나와 수줍은 듯이 나그네를 쳐다보며 말했죠. 우리 집은 나그네를 재우는 주막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정이 참 딱하게 되었으니 쉬어 가십시오. 여자는 나그네를 방 안으로 맞아들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자 혼자 사는 집 같았어요. 잠시 후 여자가 저녁상을 차려왔어요. 나그네는 시장하던 참이라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죠. 온몸이 피곤하면서도 나그네는 왠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밤중이 되어 나그네가 몸을 뒤척이며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노라니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틀림없이 칼을 가는 소리였어요. 나그네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살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죠. 과연 여자가 칼을 시퍼렇게 갈고 있었어요. 칼을 가는 여자의 얼굴은 아까와는 달리 너무나 험상궂고 무서워 나그네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주워 입었어요. 그러고는 소리 없이 뒷문으로 빠져나가 그 여자의 동정을 살폈어요.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들고 여자는 나그네가 자던 방으로 들어갔죠. 여자는 나그네가 없어진 것을 알자 허겁지겁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러더니 집 앞길에서 사방을 살펴보곤 아랫길로 달렸어요. 뒷곁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나그네는 이건 틀림없이 자기를 죽이고 돈을 빼앗으려는 것이라 생각했죠. 그리하여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윗길로 도망쳤어요. 한참 달아나다가 뒤를 돌아보니 칼을 든 여자가 아직까지 어둠 속에서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그네는 짊어졌던 보따리도 팽개치고 죽을 힘을 다해 계속 달렸어요. 가시덤불에 찔리고 나뭇가지에 걸려 옷자락이 찢어지고 수많은 상처가 났지만 그런 건 돌아볼 겨를도 없었죠. 계속 달리다 한 모퉁이를 돌아가니 불을 환히 켜놓은 높다란 누각이 서 있는데 그 누각에서 흥겨운 풍악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나그네는 휴 하고 한숨을 쉬며 풍악 소리가 나는 누각으로 마구 달려갔죠. 여보시오, 사람 좀, 사람 좀 살려주시오. 나그네는 거의 죽어가는 사람처럼 구원을 청했어요. 그러자 누각에서 나온 사람이 나그네를 붙들었어요. 네 이놈!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넌 우리 어머니를 속이고 도망쳐 나왔지. 마침 잘 됐다. 넌 이제 살아서 돌아가지 못해.
그 사람은 하인들을 불러 나그네를 가두어 두라고 말했죠. 그러자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더니 나그네의 덜미를 잡아 튼튼하게 지은 골방에다 쳐넣고 자물쇠로 철컥 채워버렸어요. 나그네는 골방 안에 갇혀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대체 여긴 어디며 무엇하는 곳이며 그 여자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그네는 알 수가 없었죠. 이러다가 귀신도 모르게 죽지는 않을까 생각하며 나그네는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주인이 기다란 칼을 들고 골방으로 가까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웬일일까요? 사나이의 꽁무니에는 털이 난 꼬리가 흘낏 보였어요. 나그네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죠. 어느새 사나이는 골방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나그네는 사나이에게 슬픈 목소리로 말했죠. 무슨 죄로 죽이는지는 모르겠으나 죽일 바엔 한 가지 청이나 들어주시오. 마지막 소원입니다. 무슨 소원이냐? 사나이 여우가 물었어요. 지금 몹시 목이 마른데 물 한 동이만 마시게 해주시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대체 무슨 물을 한 동이나 먹겠다는 거냐? 사나이 여우는 나그네를 노려보았어요. 한 동이가 아니라 두 동이라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물 한 동이를 갖다 주고는 방문을 잠그고 나가버렸죠. 나그네는 물을 마시는 체 하며 그 물로 벽을 축였어요. 흙으로 바른 벽은 물에 젖어 축축해졌죠. 여우가 들어오기 전에 흙벽을 뚫고 밖으로 나가려는 것이었어요. 물 한 동이를 모두 벽에다 끼얹어 벽은 흠뻑 젖었어요. 나그네는 바깥 동장을 살피며 손가락으로 부지런히 벽을 뚫어 사람이 나갈 만한 구멍을 내었죠. 구멍 바깥은 캄캄하여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지만 나그네가 덮어놓고 빠져나갔더니 뜻밖에도 그곳은 가파른 절벽 위였어요. 나그네는 눈을 딱 감고 절벽 위에서 뛰어내렸죠. 그런데 떨어진 곳은 땅도 바위도 아닌 이상하게도 푹신한 곳이었어요. 게다가 나그네가 떨어짐과 동시에 그 푹신한 것이 후다닥 뛰기 시작했죠. 나그네가 뛰어내린 곳은 바로 절벽 아래에 앉아있던 호랑이의 등이었어요. 놀란 호랑이는 사람을 태운 채 한다름에 새끼들이 있는 굴로 뛰어들었죠. 그런데 그 굴 속에는 먹을 것을 물어오기만 기다리던 새끼 호랑이들이 고개를 저든 채 입을 쩝쩝거리고 있었어요. 어미 호랑이는 나그네를 굴 속에 내려놓더니 날카로운 발톱으로 나그네의 얼굴을 쫙 핥혔죠. 그리고 새끼들에게 그 피를 빨아먹게 한 다음 어디론지 휙 나가버렸어요. 호랑이가 나가자 나그네는 죽을 힘을 다해 일어섰죠. 그리고 큰 돌멩이를 집어 호랑이 새끼를 모조리 때려 죽였어요. 그러고는 재빨리 굴 밖에 서 있는 큰 고목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을 죽이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한참 후 여우들은 호랑이가 나그네를 채간 줄 알고 떼를 지어 호랑이 굴을 습격해 왔어요. 그때 마침 어미 호랑이가 돌아왔죠. 어미 호랑이는 여우들이 제 굴 속에 있는 걸 보자 제 새끼들이 모두 여우에게 물려 죽은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리하여 큰 싸움이 벌어졌죠. 여우들은 여러 마리가 떼를 지어오긴 했어도 호랑이를 당해내지는 못했어요. 한참 동안 핥히고
물고 야단법석을 떨다가 마침내 여우들은 한 마리, 두 마리 모두 호랑이에게 물려 죽게 되었어요. 여우를 다 물어 죽인 호랑이는 너무 지쳐서 그만 그 자리에 벌렁 쓰러져 버렸죠. 그러자 나그네는 여우 굴 속으로 들어가 굴 안을 샅샅이 뒤져 숨겨둔 많은 금은 보화를 꺼내어 나귀 등에 가득 싣고 길을 떠났어요. 나그네는 죽을 고생을 했지만 많은 보물을 얻게 되어 기분이 좋아 흥얼거리며 새벽길을 걸었어요.